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캡과 로보택시, 테슬라 세미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캡과 로보택시. 테슬라가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차량 네트워크 회사 운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획득함에 따라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허가는 향후 12개월 동안 최대 5,000대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으며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클라크 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바다 교통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오 펜스를 확장할 계획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네바다주 전체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 교통국의 8월 20일 정기회의에서 위원회가 테슬라의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테슬라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5,000대를 모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허가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 수를 늘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차량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11월 네바다주의 로보택시 자체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6월 3일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회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차량 검사, 보험 가입, 요금 책정 등 몇 가지 행정 절차만 마무리하면 상용 운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향후 30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승인은 이전에 받았던 최대 10대 제한의 임시 운행 허가를 대체하며 최대 5,000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허용합니다. 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관제센터 외에 더 많은 운영 관제센터를 개설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에 있는 헌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응급구조대원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분 분량의 단계별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이맘때까지 네바다에 약 2,500대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수 있다면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5,000대라는 상한선은 시장 상황이 더 빠르게 변할 경우를 대비한 여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에게 로보택시의 모델 Y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캡의 단기적인 규모 확장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운행이 1에서 2인승인 상황에서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된 사이버캡이 단위 경제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모델 Y 재고를 일반 소비자 판매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FSD V15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핵심 기술의 약 40%가 이미 로보택시 차량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 운행에 최적화된 차량을 우선시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모델 Y는 로보택시의 임시 모델 역할을 하지만 사이버캡은 핸들이나 페달 없이 높은 활용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델 Y의 추가 투입을 제한함으로써 테슬라는 원하는 장기적인 경제성에 부합하는 차량 구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용 재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공개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을 위한 핵심 단계로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목적 기반 차량을 실제 도로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소식은 최근 테슬라의 공식 프로모션과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로보택시 계정은 8월 18일 프로모션을 공개했습니다. 로보택시 이용자들이 8월 23일까지 탑승 횟수를 늘릴수록 사이버캡 출시 행사 초대 추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더 많이 타면 더 좋은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이미지가 공유되었으며 이는 테슬라가 행사 준비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린 사례입니다. 테슬라는 당첨자를 8월 25일 오전 9시까지 발표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직원들에게 사이버캡의 공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도로에서 탑승 기회를 제공한 뒤 며칠 후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이버캡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8월 22일 테슬라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캡 출시 행사는 9월 3일 오스틴에서 열립니다.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는 여러 준비 단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오스틴 캠퍼스 인근 사유지에서 직원 대상 탑승을 제공했으며 지역 응급 구조대를 대상으로 차량 이동 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오스틴시 관계자도 응급 구조대 훈련이 지난주에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양산형 사이버캡 모델을 공공도로에서 시험 주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 확대가 예상됩니다. 생산은 기가 텍사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2024년 10월 위 로바트 행사에서 처음 공개한 2인승 자율주행 전용 차량입니다. 버터플라이 도어를 채택했고 운전대와 페달이 전혀 없는 설계가 특징입니다.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로보택시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는 주로 모델 Y 차량을 활용해 운영되어 왔으며 일부는 안전 모니터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 중입니다. 사이버캡이 합류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일정은 안전검증, 규제, 소프트웨어 완성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스틴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사이버캡 투입은 이 서비스의 규모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요약하면 테슬라는 사이버캡 출시 행사를 앞두고 이용자 참여형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직원 대상 공공도로 탑승을 시작으로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에 통합하는 단계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이 프로토타입과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상용화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테슬라가 공식 발표한 사이버캡 익스클루시브 액세스 이벤트는 2026년 9월 3일 오스틴에서 열립니다. 핸들 없고 페달 없는 순수 목적 기반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 차 공개가 아닙니다. 개인이 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던 100년 역사의 교통 패러다임이 부르면 오는 자율 이동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아울러 사이버캡은 주차되어 95%를 쉬는 일반 차와 달리 거의 24시간 움직입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필요한 차량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시 공간과 배출가스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최근 정식 공개된 두 개의 새로운 특허는 테슬라 사이버캠용 무선 충전 패드에 적용된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패드는 400V와 800V 배터리 팩 모두에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별도의 변환기가 필요 없으며 기판에는 금속 부분이 과열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500개 이상의 열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허브에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사이버캡 출시 이후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테슬라는 무선 충전 효율이 9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몇 달 전 차량을 충전 패드에 정확히 정렬하기 위한 초광대역 기술에 대해 FCC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 탑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새로운 로보택시 충전 허브 2단계 공사로 무선 차량 충전기 8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허가 신청서에서 밝혔습니다. 1단계는 세인트 엘모 서비스 센터 맞은편 차량 보관소에 V3 슈퍼차저 48대 설치이며 2단계는 무선 유도 충전소 80대 추가 설치입니다. 이 허브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건설되며 일반 대중에게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피닉스, 샌안토니오, 댈러스 포트워스, 라스베이거스 등에도 유사한 허브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스틴에서의 사이버캡 공개 출시 준비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차량의 가동 중단 시간이나 사람의 개입 없이 거의 즉시 충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 슈퍼차저가 무작위 운전자를 위해 설계된 것과 달리 로보택시 전용 허브는 지속적인 고효율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에서 무선 충전을 추가하는 것은 테슬라가 이미 케이블 충전이 병목이 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늘 기가 텍사스 테스트 트랙 운영센터에서는 사이버캡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랙과 대기구역에 다수의 사이버캡이 배치되어 있으며 슈퍼차저 설치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기가 텍사스 공장 사진입니다. 평소처럼 생산일은 아니었으나 출고 주차장에는 모델 Y, 모델 YL 사이버캡 등이 가득했습니다. 사이버캡 테스트 트랙에서는 추가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동쪽 캠퍼스의 첨단 기술 칩 제조 공장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오피어 굴착기 철근 케이지와 콘크리트가 채워진 트렌치, 구조물 거푸집 등이 확인되며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기초로 거의 모든 기초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북쪽 캠퍼스 역시 옵티머스 공장이 철골 조립으로 꾸준히 확장되면서 분주합니다. 남쪽 끝에서는 지오피어와 기초 공사 완료된 트렌치 구역을 메우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이버캡 생산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플라스틱 생산 부서에서 제작되는 후면 쿼터 패널 내부 구조물입니다. 이 내부 구조물은 RIM의 광택 있는 금색 외부 패널에 접착되어 강도, 안정성, 그리고 외부 패널 장착 지점을 제공합니다. 사이버트럭의 외부 스테인리스 패널이 접착 및 안정성을 위해 내부 패널과 접합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뒷문이나 앞후드 등 다른 차체 패널의 유사한 내부 구조와 함께 이러한 부품은 생산량 급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량으로 필요하므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좋은 지표입니다. 아울러 전면 후드용 지지대 역시 기가 텍사스 플라스틱 공장에서 제작되며 RIM 샤이니 골드 후드 안쪽 면에 접착되어 거대한 플라스틱 외장 패널의 강도와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두 부품이 접착된 완성된 후드를 들어 올렸을 때 플라스틱 재질임에도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제품이 예상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6년 8월 19일 휴스턴 로보택시 차고지에 사이버캡이 약 97대 정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스타링크가 연동된 차량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오펜스 주변에서 모델 Y와 사이버캡을 번갈아가며 테스트하는 모습은 활발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캡 FSD 컴퓨터와 웨이모의 새로운 6세대 컴퓨터를 비교해보면 웨이모의 컴퓨터는 트렁크 전체를 차지하는 반면 테슬라의 컴퓨터는 조수석 발밑 공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전체 컴퓨팅 하드웨어 가격은 약 25,000달러로 사이버캡 전체 가격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2. 테슬라 세미. 아인라이드가 테슬라 세미 트럭 500대를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대형 전기 트럭 중 최대 규모입니다. 단계적 도입은 2026년 9월부터 시작되어 2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화물 수요 증가와 이번 초기 세미 트럭 도입에 힘입어 아인라이드는 올해 말까지 운행 트럭 수를 약 400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테슬라 세미 트럭들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저지, 일리노이, 조지아 등 주요 화물 운송 노선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아인라이드는 트럭을 자사사고 AI 플랫폼에 직접 통합해 충전 일정, 경로 효율성, 에너지 비용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인라이드의 기존 전기 트럭 운행 용량은 약 3배로 확대되며 약 8억 달러 규모의 고객 계약 파이프라인을 실제 수익 창출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테슬라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유럽형 세미트럭 사양과 출시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2026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9월 14일은 언론 공개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IAA 2024에서 유럽형 개발 플랫폼 세미트럭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으며 유럽 시장 출시에 앞서 북미 생산량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충전 방식으로는 CCS가 아닌 메가와트급 고속 충전을 표준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가 유럽 시장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분명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세미트럭은 수년간 북미 지역에서 일부 차량이 운행되어 왔지만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출시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상용차 박람회에서 개선된 사양과 출시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네바다 공장의 생산량 증대 및 아인라이드의 500대 주문과 같은 최근 대규모 수주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테슬라는 곧 공식적으로 출시 세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테슬라 세미트럭은 9월 중순 독일 IAA 운송 박람회에서 유럽의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공개한 신형 세미트럭 영상에 따르면 출시 시기는 연말 이전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세미는 최대 500마일 약 800km의 주행거리, 30분 만에 주행거리의 약 60%를 회복하는 1.2MW 메가차징, 디젤 트럭보다 낮은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운행 계획, 원격 지원 및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차량 관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는 주행거리 325마일의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과 500마일의 롱 레인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자율주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팔로알토에서 테슬라 세미 트럭 9대가 목격되었으며 그중 세대에는 라이다 보정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버논의 세미트럭용 두 번째 공용 메가차저를 개설했습니다. 메가차저 6대로 충전 부스당 최대 1.2MW 출력을 지원합니다. 3. 기타 소식. 테슬라 중국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600만 번째 배터리 팩 생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조용히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캐슬에서 대규모 테슬라 메가팩 프로젝트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틸리버 이스트 배터리의 특징은 테슬라 메가팩 EXL 유닛 팩 12개, 200MW의 전력 용량, 400MW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 및 약 27,000가구에 하루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메가팩 유닛만 해도 총 무게가 4,000톤이 넘고 약 2,200큐빅미터의 콘크리트와 200톤 이상의 철근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 배터리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충전하고 수요가 가장 많을 때 전력을 개통으로 공급하여 전력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번 달에 착공하여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 있는 양극재 공장 내부를 담은 첫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는 모습을 보니 흥미롭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최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Y 로보택시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단 한 건의 충돌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2건의 사고는 모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댈러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로보택시는 4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의 좌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차해 있었습니다. 로보택시 뒤에 있던 SUV 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켜고 2차선 직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로보택시의 우측면과 충돌했습니다.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오스틴에서 발생했습니다. 로보택시는 골목길 오른쪽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로봇택시의 우측면과 충돌했습니다.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FSD는 시간 인식을 압축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테슬라 FSD B14.1 라이트가 도로 주행을 자신감 있게 처리합니다. 또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합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 2분기에도 테슬라 지분을 꾸준히 늘려 1분기에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개월 동안 테슬라 주식에 순 6억 9,92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매입으로 골드만삭스의 테슬라 지분 총액은 2분기 말 기준 130억 6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테슬라는 골드만삭스 전체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의 1.3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40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귀환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발사 24일 만에 스타쉽 40은 현재 호주 근처 인도네시아 남쪽 크리스마스 섬 해안의 비교적 잔잔한 해역에 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구조 작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팀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스타쉽은 우리를 달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스타링크의 항공사 파트너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2개 항공사에서 2026년 48개 항공사로 확장되어 단 4년 만에 24배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기내 연결 환경을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기내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기대함에 따라 더 많은 항공사들이 스타링크 계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스타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는 더 나은 기내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항공사의 승객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승객들은 항공사 선택 시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항공산업에서 주요 경쟁 우위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